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K-POP 가사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 모실 분들은 키키, NCT 127, 방탄소년단, 스트레이키즈 모셔봤습니다. 한번 그러면 출발해보시죠. 첫 번째 노래, 키키의 Fall for New Era. 사실 이 노래 듣고 너무 반가웠어요. 왜? 이거는 공대생이라면 모를 수가 없어. Fall for New Era, Fall for 하는 이게 에러 코드입니다. 에러 코드. 자, 그래서 가사 한번 바로 볼게요. Fall for now found in the system, fall for the new era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에러. 사실은 404가 에러 코드예요. 에러 코드. 에러 코드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에러의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근데 그 중에 이게 어떤 에러인지를 나타내주는 숫자와 뜻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404는 에러 코드에 해당하는 거고 not found는 이 에러가 뭔가 찾을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에러구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더 많아. 뭐 200번대, 300번대, 뭐 300일, 400일, 400 있는데 어쨌든 그 많은 것 중에 not found한 상태를 나타내는 에러 코드가 404다. 시스템에서 찾을 수가 없고 the new era. 사실은 에러인데 에러가 발생한 건데 이거 이제 발음이 똑같으니까 새로운 에라가 열렸다. 시대 이런 뜻인 거죠. 그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에라 이렇게 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고요. 44 좌표 밖의 지점. 이 컴퓨터 상에 있는 좌표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 내가 그런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자유로워. 이런 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신호는 question 44 안 떠? 레이더라고 하는데 왜? 이거 어디서 봤어? 왜? 라디오에서 본 거예요. 라디오파를 쏴.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을 통해서 물체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 그런 센서입니다. 신기한 게 물체랑 부딪힐 때 그 파동의 속도가 같이 바뀌어. 그래서 돌아오는 파동의 속도를 측정해서 저 멀리 있는 물체가 어느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까지 잡아낼 수 있는 게 이 레이더의 능력이다. 44 백지를 내도 100점. 이건 이제 라임을 위한 거지만 사실상 이런 시험은 없어요. 제가 정말 많은 시험을 보면 살아왔지만 백지를 내서 100점 받아본 시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가상 속의 이야기. 이 또한 not found 찾을 수 없다. 44와 이제 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44 the new era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 잡아봐라 off the Wi-Fi. 그러니까 나는 아까 좌표 안에 없고 막 in the system 했으니까 약간 가상 세계에 있다고 본인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상 세계에 이제 내가 있는데 나를 쫓으려면 어쨌든 데이터가 돼야 되는데 off the Wi-Fi? 이거는 술래잡기 하자 해놓고 술래의 눈을 찌르고 튀는 행위다. 상당한 기만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말을 안 해도 I'm already on this vibe. Always riding low. 안 터져 안테나. 당연하지. 왜? 네가 와이파이 껐잖아. 그리고 경계를 넘어서 이미 out of town. 와이파이도 어느 지역 안에서만 되는 건데 그거를 벗어났다 그런 뜻이 아닐까 싶고요. Crisscross, lip gloss, miss some 괜찮아. 하고 for new era 이거는 이제 HTTP 응답 코드 44 not found를 따온 상당히 뼈 이과적인 노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HTTP 응답 코드가 404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또 그냥 가면 섭하니까 다른 코드들도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레스토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레스토랑. 인터넷을 할 때 사용자가 주문을 넣으면은 요리사가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주잖아요. 제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주문 잘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재고가 없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오세요. 이런 식의 소통을 하는 건데 그거를 컴퓨터는 코드로 해준단 말이에요. 코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식당에 가요. 손님이야, 손님. 손님이 요리사한테 주문을 넣어. 주문을 잘 들어갔는지 아니면 이게 요리가 되고 있는지 요리사가 응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컴퓨터는 그 응답에 대한 차원으로 이 숫자들을 내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번대가 되면 문제없이 나의 요청이 잘 들어간 거고 300번대가 되면은 뭔가 옮겨졌어. 예를 들어 식당이 다른 데로 이전했다던가 아니면 지금 팝업하느라 다들 요리사가 나가 있다던가 그런 것들이고 400번대가 이제 구체적인 에러 코드들인데 400 bad request 이건 뭐냐면 주문서에 메뉴명을 써서 냈는데 그 글자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는 그런 느낌이고 403 forbidden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식당 가서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모르고 이제 직원 외 출입 금지 거기 문을 연 거야.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하는 거고 404 not found가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건데 근데 얘는 어떨 때 생기냐? 내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없을 때. 즉 누가 이제 게시물 좌표를 찍었어. 야 여기 진짜 웃긴 거 있다. 가서 한번 보세요 했는데 그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삭제해버린 거야. 그럼 내가 그 남아있는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면 404 not found가 뜹니다. 말 그대로 찾을 수 없다. 내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없을 때 우리가 주소를 쳐서 들어가잖아요. 네이버.com 중간에 오타가 있네. 네이버가 아니라 never 이런 걸 했어. 그럼 이 사이트가 없을 경우에 이 사이트 없어. 찾을 수 없어. 404 not found 뜹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핵심은 뭐냐? not found. 이 인터넷상에 존재하지 않은 찾을 수 없는데 내가 거기 서 있음으로써 자유를 외치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노래는요. NCT 127의 윤슬 골드더스트입니다. 아, 이 노래 좋아해요. 굉장히 가사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노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는 나라는 사람이 있고 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내가 너를 그리워하겠죠. 근데 각자가 뭐냐면 나는 바다야, 바다. 그리고 너는 달이야. 그래서 바다가 달을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봐야 될 게 노래 제목이 윤슬이잖아요. 윤슬. 윤슬이 뭐냐면 뭐 달빛이나 태양빛 등이 해수면 같은 것에 반사돼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 자체를 윤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사실 직역하면 sun glitter 또는 moon glitter 이렇게 가야 되는데 SM이 그거 아세요? 영어 제목을 약간 마음대로 짓거든요. 근데 이거를 골드 더스트라고 굉장히 예쁘게 표현을 했다. 먼지 가루 같은 건데 그게 금색이야. 골드 더스트라고 이렇게 의역을 해서 지은 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한번 가사 볼게요. 널 만나기 전에는 그저 어두웠지. 아, 바다가 어두워. 밤바다야, 밤바다. 칠흑 같은 바다 밑을 본 적 있니? 바다 밑이 굉장히 어두워요. 왜 어두울까요? 바다가 이렇게 있고 위에 태양도 뜨고 달도 뜨는데 바다 밑은 왜 어두울까요? 빛이 산란되고 굴절돼서 그래. 그러니까 만약 이 물이 굉장히 평온하다면 빛이 뚫고 여기까지 닿아서 여기도 밝겠지만 들어가는 사이에 깨지고 산란되고 굴절되고 해서 여기까지는 빛이 사실 거의 도달을 못한단 말이에요. 일렁이는 얼굴, 표정 없는 매일. 내가 수면이 이제 파도가 치니까 일렁이고 표정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괜히 흘러갈 뿐 기대 없던 내일. 그런 어느 날 내 위로 쏟아지던 은하수. 나 바다야. 바다고 이제 표정 없고 내 안에 너무 칠흑 같은데 갑자기 하늘에 은하수가 쏟아져. 은하수가 뭐예요? 그 별들이 이렇게 막 강물처럼 이렇게 쫙 넓게 퍼지는 걸 은하수라고 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안녕하고선 빤히 날 바라보는 눈망울. 이게 뭘까? 사실은 이게 달이야, 달. 땡그랗잖아요? 눈망울이 날 쳐다보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제야 눈치챘어 손에 물든 빛. 별이 뜬 게 아니야. 이건 너야. 빛들이 막 쏟아지길 은하수인 줄 알았는데 이건 너야. 왜?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달이 떴어. 파도가 칠 거 아니야? 밑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달이 그냥 달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막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막 빛이 막 깨져서 보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인 나 입장에서는 물을 통해서 달을 바라봤을 때 이게 마치 은하수처럼 보인 거다. 근데 내가 이걸 뒤늦게 깨달은 거야. 은하수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달이었어. 이걸 좀 깨달은 거고. 그래서 짙은 밤 내게 와서 너를 새기던 길 금빛이 된 바다 달이 떴네. 왜 금빛이게요? 왜냐면 달이 노란색이니까. 잘 자 내 달빛. 이리 와서 안겨 깊숙이 밤이 수놓인 잔물결 위로 누워. 여러분 달은 잠을 잡니까 안 잡니까? 달은 모두가 잠자는 밤에 일어나서 일을 하죠. 이 달을 재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바다는. 그래서 그만큼 바다가 달을 사랑한다. 확대 해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아마 너는 모르지 얼마나 네 빛이 예쁜지. 네 빛 아니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그래서 달빛이 아니다. 이걸 맞게 해석하려면 네가 반사한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달이 밝은 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모든 달의 빛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태양의 빛을 반사한 거예요. 금세 잔뜩 다 반짝이잖니. 금색 길을 내어 나를 빛내지. 이것도 감동이었어. 금색 라임을 살렸는데 금세는 뭐야? 빛이 그만큼 빨리 도달한다는 걸 표현했다고. 빛의 속도가 빠르니까 제 맘대로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금색길은 뭐예요? 그런 거 본 적 있을 텐데 바다가 이렇게 쫙 있으면은 달이 뜨면은 그 달이 동그랗게 반사되는 게 아니라 해수면에 길게 길처럼 반사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금색 길을 내어서 달인 네가 나를 빛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특히 여기 잘 자네 달빛 이거 이제 도영 씨 파트인데 노래도 좋은데 가사가 너무 예쁘더라 하면서 좀 해석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기 어린 내음 고개를 들게 해 어김없이 생긋 웃어주는 너 나 왜일까 내게서 바다향이 어젯밤 나에게 묻은 건지 코끝을 맴도네. 아, 바다향이 나한테서 묻은 건가? 이거는 착각이에요. 달한테는 향이 날 수가 없어. 왜? 냄새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매질이 필요해요. 공기처럼 뭔가 전달해주는 물질이 필요한 건데 달이 있는 우주에 공기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달은 냄새가 날 수 없어요. 바다향은 누구한테서 나는 거야? 내 인중에서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맡았을 때 바다 냄새가 나니까 너한테서 바다향이 나는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내 인중에서 나는 냄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시 올까 소란한 그 빛. 바다 입장에서는 달을 늘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달은 지구를 떠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벌써 쓰러져가 아득한데 가만 눈 뜨면 순간 너와 하늘의 길. 하늘? 하늘일 수 없어. 왜? 달은 어디 있어요?
우주에 있어, 우주. 그러니까 이 바다가 그 지구과학 시간에 수업을 똑바로 안 들은 거예요. 달이 우주에 있다는 걸 알았으면 감은 눈 뜨면 순간 너와 우주의 길 이렇게 표현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물론 달이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금빛 길을 따라 내게 갈게.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금빛 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표면, 바다의 해수면 상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영원히 따라가도 달은 나오지 않아. 그냥 그 해수면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뿐이지. 여기서 좀 벗어나서 너에게 가야 한다. 벗어나서 너에게 가야만 도달이 가능하다. 어디 한번 물어봐. 파도 위에 손대봐. 근데 파도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구가 혼자 있으면 파도가 안 쳐요. 파도가 치는 건 사실 달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쟁반에 물 떠놓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진공청소기 들고 쟁반을 이렇게 돌린다 생각해봐요. 쟁반 위로 돌리면은 쟁반에 있는 물이 이렇게 진공청소기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게 지구상에 있는 파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달의 중력 때문에 파도가 생긴다라는 거. 고요하던 물결이 요동치는 것을 봐. 달, 너의 손길이 닿으니까 나의 고요하던 물결이 요동친단 말이야. 그런 것들 표현한 거고, 오직 널 향해 흘러 그 중력의 힘에 내 바다가 다 말라도. 달의 중력으로 지구상에 있는 바다를 다 마르게 하려면 질량이 몇 배가 되어야 하는지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뭐라고 계산을 해줬냐면, 어쨌든 지구상에 있는 물들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서 달한테 다 이끌려 와야 되니까 달이 지금보다 30만 배는 더 무거워져야 된대. 근데 이 정도면 뭐냐면 목성보다 10배가 더 큰 거거든요. 그럼 이제 지구고 뭐고 없어. 그냥 얘가 다 집어 삼켜요. 그렇기 때문에 중력의 힘에 내 바다가 다 마를 일은 없지만 그만큼 널 사랑한다.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것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감동이었어요. 바다 속에서 보는데 뭐지? 은하수인가 했는데 뭐야? 사실은 너였어. 달빛이었어. 빛의 산란 때문에 그게 은하수처럼 보이는 거였어. 이 대목이 저는 좀 제일 좋았습니다. 아무튼 달을 사랑한 바다의 마음을 노래한 윤슬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TS 분들의 문이라는 노래입니다. 지인님의 솔로곡이고요. 또 방탄소년단 3월 컴백을 앞두고 있죠. 기대가 됩니다. 요건 재밌는 게 아까 그 윤슬은 바다가 달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대야. 내가 달이야. 그리고 너는 지구야. 와, 그러니까 이 삼각관계. 아까 바다는 달을 사랑했는데 달은 누굴 좋아해? 달은 지구를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담은 노래고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과 지구는 언제부터 이렇게 함께 했던 건지 벌써 우리가 이렇게 함께 했는데 언제부터였을까? 45.1억 년 45.3억 년 정도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내냐면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이라는 걸 해봤더니 달의 연식이 한 45.1억 년에서 45.3억 년 정도 됐다. 존재로도 빛나는 너. 지금 지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지구인데 지구 존재로도 빛 나나요? 안 나죠. 왜? 지구도 행성이기 때문에 빛 내지 않습니다. 지구가 빛나 보였다면 그건 아마 인간들이 만든 불빛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 곁을 나 지켜도 될지. 굉장히 수줍게 얘기하지만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중력이라는 것 때문에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제 문장 나왔죠? 넌 나의 지구, 내게 난 just a moon. 네 맘을 밝혀주는 너의 작은 별. 와, 작은 별. 굉장히 시적이야. 근데 별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천체대는 두 가지 종류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항성이라는 게 있어요. 항성. 얘는 별이에요. 두 번째는 행성이라는 게 있어요. 행성. 항성의 특징은 뭐야? 스스로 빛을 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다 별이라고 불러. 그리고 행성은 뭐예요? 스스로 빛을 못 내. 그 대신 조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항성 주변을 보통 돌고 있어요. 지구는 뭐예요? 행성이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항성은 뭐예요? 태양이에요. 여러분들이 밤하늘에서 별을 본다면 그 별들이 다 사실은 스스로 빛을 내는 각각의 태양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하늘 봤을 때 와, 별 떴네, 별 반짝반짝, 별 진짜 크다 하잖아요. 생각보다 엄청 큰 별들은 다 행성이에요. 행성. 딱 봤을 때 저 별 되게 크다 하면 보통 뭐 수성, 금성, 화성, 목성 이런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럼 잠깐만요, 얘네들 아까 스스로 빛 못 낸다고 했는데 얘네가 왜 밝게 빛나요? 다 태양빛 반사해서 그렇습니다. 달도 태양빛 반사해서 빛나 보이는 겁니다. 네 마음을 밝혀주는 너의 작은 위성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고요. 모두들 내가 아름답다 하지만 내 바다는 온통 까만 걸. 달에 바다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다 같은 건 없어요. 근데 달 보면은 중간중간 어두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 천문학자들이 이걸 관측하면서 어두운 부분이
바다겠거니하고 바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걸 바다라고 부르고, 실제로는 이 바다가 뭐냐면 검은색 현무암 알죠? 제주도 가면 그 도라르방 만드는 돌, 걔네가 이제 용암으로부터 나와서 식어서 까맣게 굳어진 것들을 이제 우리가 멀리서 보고 바다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내 바다는 온통 까만 걸. 와, 현무암 때문에 그래요. 꽃들이 피고 하늘이 새파란 별, 정말 아름다운 건 너야. 지구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문득 생각해, 너도 날 지금 보고 있을까? 내 아픈 상처까지 내게 다 들키진 않을까? 내 아픈 상처 뭐예요? 달에는 크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여기저기 움푹 파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너에게 들키긴 싫어. 이런 거 제가 표현을 한 것 같고, 네 주위를 맴돌게, 공전을 하죠 달은. 네 곁에 있어줄게, 중력 때문에 그래요. 네 빛이 되어줄게, 태양의 반사광이다. All for you, 너를 위해서, 다 너를 위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난 이름조차 없었어. 내가 널 만나기 전까진. 와, 이거 뒤에서 한 번 더 다루긴 할 텐데, 사실 달이라는 게 당연히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을 거고, 어떻게 생겼냐면 지구랑 크기가 비슷한 어떤 천체가 와서 부딪혔어요. 그때 지금의 우리가 아는 지구가 생기고 조그마한 달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달이 생긴 거고, 날 이름조차 없어서 이 대목은 뭐냐면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날개를 화서 꽃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의 존재를 확립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는 원래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었어. 근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을 정해주는 순간 나한테로 와서 꽃 같은 존재가 됐단 말이야. 말 그대로 달의 입장에서 봐도 나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위성에 불과했는데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막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이렇게 막 달 하니까 나는 지구에게 가서 정말로 달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넌 내게 사랑을 줬고 이제는 내 이유가 됐어. 달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랑스러워하는, 지구를 좀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넌 나의 지구, 내게 난 just a moon. 네 맘을 밝혀주는 너의 작은 위성. 넌 나의 지구 and all I see is you. 이렇게 그저 널 바라볼 뿐인걸.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있고 달이 주변을 돌죠. 근데 달도 자전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달도 조금씩 스스로 돌아가면서 지구를 쳐다본단 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 이 자전주기랑 공전주기가 맞아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달은 우리 지구한테 늘 한 면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계속 고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내 정면만 보는 것처럼, 마치 모나리자의 눈을 따라가는 것처럼 달도 계속 한 면만을 보여준다. 가사에서는 나는 늘 너를 바라보고 있어. All I see is you라고 표현을 한 거죠. 로맨틱하게. 그래서 널 바라볼 뿐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전 여기도 좋았어요. In the crescent moonlight, 두 눈을 감아도 넌 파랗게 내게 밀려와. In the full moonlight, 두 눈을 뜨고서 널 다 봐도 괜찮은 걸까? crescent moon, full moon, 이거 뭐예요? 각각 초승달과 보름달을 뜻해요. 초승달, 뭐랑 닮았어요? 이렇게 그리면 감은 눈이랑 닮았죠. 그렇기 때문에 두 눈을 감아도 난 계속 네 생각이 나. 그런 거고, full moon, 보름달, 내가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떠도 두 눈을 뜨고서 널 담아도 괜찮은 걸까?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재밌죠? 지구를 사랑한 달의 사랑,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왜냐면 이제 평형을 맞춰서 계속 이렇게 궤도를 이루고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달과 지구가 만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고, 심지어 1년에 3.8cm인가? 달이 계속 멀어지고 있을걸요? 그래서 오히려 달은 점점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좀 슬픈 사랑 이야기 한번 담아봤습니다. 원래 이런 거예요, 사랑은. 바다는 달을 사랑하고 달은 지구를 사랑하고, 지구는 누구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네. 자, 다음 노래는 스트레이키즈의 충돌이라는 노래입니다. 충돌! 말 그대로 충돌하는 건데, 이 노래 왜 갖고 왔을까요? 아까 잠깐 힌트 드렸지만 45억 년 전에 어떤 충돌이 있었냐면, 그때 원시지구가 있어. 원시지구. 원시지구는 지금의 우리가 아는 지구랑 달라요. 원시지구가 있고 얘랑 비슷한 질량의 테이아라는 애가 있었어. 얘네 둘이가 와서 꽝 부딪힌 거예요. 어떻게 됐나? 테이아라는 애는 사라지고 지금의 커다란 우리의 지구가 남고, 그 부스러기들이 뭉쳐가지고 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윤슬에서 노래하고 문에서 노래했던 그 달, 사실은 스트레이키즈의 충돌 때문에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충돌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한번 듣고 까먹으세요. 완전 탄성 충돌이 있고 완전 비탄성 충돌이 있어요.
탄성 충돌은 에너지가 보존돼. 구슬 두 개 와서 땅 부딪히는데 소리도 없고 그 부딪힐 때 에너지 소모도 없어서 그대로 본인들의 에너지를 갖고 다시 흩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 탄성 충돌인데 현실에서는 잘 없어요. 이론상 가능한 얘기고 대부분의 완전 비탄성 충돌인데 이런 경우 어떤 일이 생겨? 에너지 손실 일어나고요. 심한 경우에 막 서로 막 깨져. 파편 튀고 그다음에 꽝 하는 소리도 나고 충돌이라는 게 너랑 내가 이제 잘 만나다가 싸운 거야. 크게 한번 싸운 건데 완전 탄성이면 좋았겠지. 잘 만나다가 부딪히더라도 서로 에너지를 갖고 다시 헤어지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다 뭐예요? 완전 비탄성 충돌이에요. 충돌하는 순간 서로 에너지 소모하죠. 그다음에 서로가 박살나. 파편도 튀어. 그리고 소리도 크게 나고. 그래서 이 완전 비탄성 충돌에 해당하는 게 이제 가사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가 시작이고 끝이야. 부서진다면 난 마치 우주에 날리는 먼지 마냥. 그리고 휘날리다 사라져? 그건 너도 잘 알지. 와, 우주의 먼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사실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무한 확장되고 있고 그냥 끝없이 뻗어나갈 뿐 거기서 사라지려면 새로운 반응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먼지 마냥 휘날리다 멀어져라고 표현하면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이 되긴 하겠어요. 행성이 부딪혀내는 폭발을 굉음보다 크게 나눴던 감정이 하루아침에 반쪽보다 못하는 사이로 남아 떠나다는 마음이 난 싫지. 여러분 행성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행성들이 부딪혀내는 굉음보다 더 크게 깨졌다는 거는 여기서 진짜 심하게 한바탕 한 거야. 이거는 제가 보기에 하루 이틀 사귄 게 아니고 한 1년, 2년 오래 쌓였던 묵은 감정이 한 번에 폭발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행성이 부딪힌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게 보통 행성은 안정적인 궤도를 돌고 있거든요. 얘가 행성이고 다른 애가 또 행성이 있어. 궤도를 돌고 있는데 얘랑 부딪힐 일이 뭐가 있어. 각자 궤도가 도는데. 그렇지만 드물게 일어나긴 하고 그런 경우에 상당한 폭발력을 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미웠었니? 우린 운명이라 말했었던 우린 타! 불타요. burning. 그리고 저 하늘의 별 같아. 별은 사실 스스로 연소라는 걸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연소라는 게 뭐예요? 뭔가 불타고 있다는 거죠. 수소, 헬륨 이런 것들이 이제 불태우면서 빛을 내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사이가 불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 우린 만나서 부서지더라. 그 흔적이 온 우주 전체를 맴도는 이 밤. 우주는 어떤 상태냐면 보통 진공 상태고 주변에 끌어당기는 물체가 없는 한 계속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영원히 나아가요. 그래서 충돌을 해서 만약 파편이 생긴다고 하면은 온 우주 전체를 향해서 뻗어나가고 있는 게 이제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다. 우리 둘 바삐 충돌, yeah. Yeah, we crash. 파편은 어디? Yeah, 충돌. Yeah, 우린 벌써 저기 멀리. 만약 그 너랑 내가 약간 찰흙 같은 점성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충돌을 했을 때 더 단단하게 하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화자 둘은 어떤 사이예요? 둘 다 엄청 뗀뗀해. 뗀뗀 모찌 같은 사람들이에요. 깡 부딪혔을 때 서로의 중력으로 인해서 뭉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벗어나고 있다, 파편들이. 우린 벌써 저기 멀리 멀어지고 있다는 걸로 봐서 상당한 속도로 충돌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노래 사실 스키즈 멤버이신 한님께서 작사, 작곡을 했더라고요. 노래도 좋고 가사도 좋았습니다. 과학적인 가사 최고. 오늘 이렇게 해서 키키의 For For New Era Era 그리고 이제 잘자네 달빛 NCT 127의 윤슬 곧 컴백하시는 방탄소년단 진님의 솔로곡 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키즈의 충돌까지 이렇게 4가지 곡에 대한 해석을 좀 해봤고요. 당연히 어떤 작사가의 의도나 그런 시적인 표현들 이해합니다. 그리고 너무 그것들을 존중하지만 그냥 재미를 위해서 컨텐츠를 한번 이렇게 풀어봤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준비하면서 그 추천곡을 받았는데 그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0 곱하기 1은 러브송? 이거는 제목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0 곱하기 1이 어떻게 러브송이 되는지 상당한 문학적 해석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K-POP 가사 분석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또 재미있는 노래가 나오면 그때 또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만나요. 안녕.